안녕하셨습니까? 전년에 이어 올해에도 의정부 가문의 후예들이라는 의정부 문화원 기획 투를 진행함에 있어서 의정 가문의 후예들 4권의 저자인 김양섭 교수입니다. 의정부 문화원 연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자, 녹양과 버들개 경주치지 가문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버들개라고 하는 지명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녹양이에요, 녹양. 그래서 버들개는 버들유자와 고개 연철 앞에 유연이라고 하는데 이게 1910년에서 30년 통용되던 의정부 지도에 보면 유현, 또 선덜마을, 입서, 여기에 비성거리, 비우, 요하고 녹양하고 이 네 마을이 합쳐져서 녹양동이 됐습니다. 1914년에. 그러면 이 녹양이라는 지명은 언제부터 있던 지명이냐? 고려사 병지에 보게 되면은 녹양역, 노원역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요. 옛날부터 고려시 때부터 여기 있었다. 그것을 또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최자가 쓴 보안집 상편에 오세문에 쓴 녹양역이라는 시가 있어요. 꽃이 있는 마을은 가치가 높지만 버들이 없는 역은 이름이 외롭네. 높이 솟아나면 해가 먼저 비치고 마른 뽕나무에는 바람이 절로 부네. 요것을 쓴 시기는 마지막 절 마른 뽕나무에 바람이 절로 부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봤을 때 겨울철에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버들이 없는 역은 이름이 외롭다. 버들하면 앙상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운용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녹양은 고려 때는 그렇다 치면은 조선 때는 녹양평에 군마 목장이 있었습니다. 동서 길이가 5리, 남북이게 11리, 전답이 20리, 노비 아전디 있었는데 그리고 태종서부터 언제까지 중종 때까지 역대 임금이 여기를 강무장으로 써서 군사훈련을 하던 곳이에요. 자, 그러면 그 장소가 어딜까요? 여기 녹양동에 하면 군사 군단 사령부가 있던 부대 있죠. 그 근처가 조선 개국 이래로 거기가 군사훈련장이었거든요. 그런 전통을 봐서 그곳에 부대가 들어온 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하나, 조선시대에는 녹양역이 그대로 전치됐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 녹양역은 관북직도의 으뜸된 역참이었다. 관북직도. 자, 한양에서 함경도 함흥까지 가는 도로망 속에 녹양역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지도 보세요. 이 지도에 철길이 있죠. 이렇게. 요게 경원 본선이라고 되어 있어요. 경원선이 용산에서 출발해서 함경도 원산을 거쳐 함흥까지 가는 기찻길이에요. 그런데 그게 일제가 그냥 자기들이 임의대로 길을 만든 게 아니에요. 거기에 조선시대에 뭐가 있었다? 관북직도가 있던 길이에요. 관북직도를 따라서 철길을 놓은 겁니다. 그리고 또 관북직도상이 있다 보니 여기에 역마도 있었고 여기 보면 녹양역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여기 빨간 점인데 그래서 여기에서 역마가 있었다. 역마가 뛰어놀던 거 그걸 일명 퇴마장이라고 하다 보니까 지금도 녹양초등학교 주변을 퇴마장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곳에 역참이 있었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이평조가 누군가라는 얘기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선영을 답사하는 과정에 지금 여기 뒷매 선영에 갔다니까 15세, 16, 17, 18세 4개의 재단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방골 선영에는 19세 최동성 재단비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평조가 누군가도 이곳에 사는 버들개 본동에 살고 있는 경주 최씨 사정공파 후예들도 잘 몰라요.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나와 있는 거 보세요. 구대조 동성 할아버지는 여방골 저 자리로 갔고 12대조, 11대, 10대조 봉분이 있는데 지석이 없어서 확실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구대조부터는 다 있고 확실한데 위 세 분 할아버지는 지석이 없어요. 확실성을 얘기할 수 없는 거지요 라는 얘기를 갖다가 했어요. 자, 그런데 요 비석들은 1994년 5월 중순에 세워진 비석이에요. 이 비석을 세울 때 종친회장 최경수, 지금 94세인 전임 종친회장과 종선 최광용이 경주 종친을 찾아가서 최현택을 찾아가서 우리가 이뤄지는 15세, 16, 17, 18세에 그 묘당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비문 좀 써주세요. 그랬더니까 이 경주 종친 최현택이 경주 천북면 동산리 해우암 선영에 15, 16세의 재단이 있다. 그러니까 묘단을 설정하는 건 불가능하다. 다만 재단 설정하는 건 가능하다. 라고 해서 비문을 써왔는데 그 비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경주에서 경기도 서쪽 의정부로 옮겨와 살아온 지 400년이 됐다. 의신, 옷과 신발을 묻은 세월이 너무 오래되었다. 후손들이 보잘것없어 옮겨 살다 보니 실전하고 말았다. 라고 하는 게 여기 17세 최신강의 묘비에 그렇게 써 있어요. 또 그런데 18세 진순에 비해도 이런 기록이 또 나옵니다. 장수하여 추중된 동정대부가 경주에서 경기도 서쪽 녹양으로 처음 이주한 이평조이다. 선조 병신년 지금부터 402년 전에 용사의 난중에 의신을 묻은 세는 너무 오래되었다. 근데 옮겨 살다 보니 실전함을 피하지 못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도 조금 애매모호합니다. 좀 이따가 설명드리죠. 자, 그런 요게 바로 지금 얘기하는 여기 17세 신강의 묘비명에 나와 있는 비문이고 여기가 18세 최순실의 비문이에요. 자, 경주시 이우 기서 의정부 세거 사백 연년 야라 이렇게 됐죠. 여기다가 의신지창 이 세구 연심 의신 옷과 신발을 묻은지 세월이 오래되고 해가 아주 오래됐기 때문에 후손들이 실전했다. 실전하면 면치 못했다. 라고 하는데 요건 좀 이따가 설명 다시 하죠. 자, 경주 최씨 사정파 후예들 가문을 빛낸 사람들을 살펴보려니까 지금 의정부 녹양동의 새거지를 마련한 경주 최씨 사정파 후손들에게서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시조 문창호 최치원이 시조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중시조 12세 사성공 최예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마침 그날 2021년 5월 8일 녹양동에 갔다가 최연봉이라고 하는 재산관리위원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 집안 내력을 설명하면서 조선 태종 때 성균관 사성을 지낸 12세 예자 할아버지를 중시로 모셔요. 시조 할아버지께서는 우리나라 유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고려시대에 문창우라는 시호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공자를 모시는 사당인 문묘에 배양되었어요. 자, 할아버지의 10대선 성균관 사성을 지내신 예자 할아버지를 사성고로 높여 부릅니다. 왜 이렇게 높여 부르냐니까 문창우 최치원 선생이 문묘에 배양됐기 때문에 시조시잖아요. 그 시조를 배양한 곳 성균관에서 성균관 사성을 지냈다 그런 얘기하니까 그 총장을 지냈다고 하니까 어때요? 집안의 영광이죠.
높은 벼슬을 한 것보다는 그게 영광이기 때문에 사성공이라 불러요. 자, 그분의 후예로서 그 증손 때 와서 삼형제를 뒀어요. 삼형제를 두어서 다시 또 핵분열이 이루어져요. 그 핵분열에 이루어지는 그 배반파, 형곡파, 판관공파 중에 18세 최진립, 이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경주 최씨 최부잣집, 경주 최부잣집에 초석을 연 사람이에요. 임진왜란 동생과 함께 의병으로 참여해서 장기성 전투에 참여했고 수많은 공을 이루었다가 또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는 공주 영장, 나이가 70세입니다. 나이가 70세신 이분이 자기 노비를 데리고 몸종을 데리고 전쟁에 참여했다가 경기도 광주 남한선에 전사하셨어요. 그래서 무신으로서, 문신이 아닌 무신으로서 경주 숭열사에 제양됐습니다. 자, 그리고 그 집안이 쭉 경기도 최부잣집 12대 만석, 10대 진산을 배출한 집안으로 쭉 내려오다가 그의 7대 손자가 동학의 창시자 최재호입니다. 그의 또 후손이 교주 최시영이고 이대교 최시영이고 그의 먼 손자가 구한말 유학자 겸 항일 의병장을 지낸 최익견 선생이에요. 이제 그런 집안인데 여기 솔직히 그 의정부 경주 최씨 사성공파 후손들에게서는 그렇다 할 인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런 얘기를 했고 여기 보면 그 최연봉이라고 하는 분이 여기 보세요. 14세 우강 할아버지 아들이 3분 두셨는데 첫째 득하 할아버지 후손을 배반파 경주 배만동에 산다고 배반파, 둘째 득정 할아버지 후손을 한곡면에 산다고 현곡파, 셋째 득경 할아버지 후손을 훈련원 판관을 지냈다고 판관공파로 부르는데 우리예요. 경주 최부잣집에 초성을 마련하신 최진지 할아버지는 둘째 득정 할아버지 증손으로 여기 보면 득정이 있죠. 득정 할아버지 증손으로 쭉 내려가다가 최재호 최시영 집안으로 이어졌고 막내 집안 최득경은 삼락으로 이어져서 이렇게 의정부 가문으로 이어져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1927년에 편찬한 경주 최씨 대동보의 일부입니다. 여기에 기록에 보면은 17세 신강, 18세 진순, 16세, 15세 마찬가지로 모두 묘역이 경구 현곡면 남사리 중동마을에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여기 딱 보면은 마지막에 자동성이라는 기록에 보게 되면은 여기 번역해 놨습니다. 자가 태성이고 수 나이가 많아서 가선대부. 자, 이 사람 할아버지도 수 통종대부예요. 70개 살면은 사셨으면은 정삼품 통종대부를 뒀고 80세 살면은 나이가 장수하셨대요. 그래서 국가에서요 벼슬을 줘요. 그래서 종이품 가선대부를 지내셨어요. 그래서 김희생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녹양동, 묘는 녹양동 후산 동쪽 기슬 분떡골 건좌에 있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1927년에 만든 족보에 녹양동 분떡골에 있다는 게 확인됐죠. 그럼 그 윗대는 없어요. 그래서 이평주가 누구인가를 이번 조사 때 그 최경수 전 종친회장님 94세인 그 어른을 만나 뵀을 때 머뭇거렸던 거예요. 왜? 확실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 했는데 또 하나 조금 전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 장수하여 추진된 통종대부가 경주에서 경기도 서쪽 녹양으로 처음 이주한 입향조이다.
선조 병신년 1995년 지금부터 402년 전에 용사인 난중에 의신을 묻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분명히 임진단 외란 때 관계된 기사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족보를 확인해 봤더니까 족보에서는 안 그래요. 족보에 여기 보면은 국년 숙묘 기축 4월 21생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국년이 숙정 때 태어났대요. 1709년에 태어났답니다. 그러면 그걸 기점으로 올라갔다니까 그 19세 기민년생이니까 1919년, 또 할아버지는 그 이에 병신생이니까 올라가니까 1656년, 또 그 이후에 할아버지 17세 기축생인이 올라가니 1625년이 바로 인조 3년이에요. 임진왜란하고는 관계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기에 대해서 솔직히 어떤 집안이라고 이평전 누군가라고 하는 것도 모르겠지만, 조금 전에 그 봤던 지금 얘기하는 뒷매 선역에 있는 이 4개의 비석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후손들이 그렇게 믿게 되지만, 조금 이 재단비의 내용이 족보의 기록과 충돌이 온다는 것은 밝히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 책을 쓰면서도 이것까지는 명확히 해줬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요것은 이제 그 선영에 대한 묘역들을 일부 만들어 본 겁니다. 자, 그리고 요것은 이제 여방골 선영인데, 요게 19세 곡담을 둘러서, 이게 이분이 실질적으로 유골이 있고 1927년 서학보에서도 이 분의 묘역이 녹양동 분토골이라 하면 생각나는 뭐가 있어요? 분토, 고령토가 나오는 곳이에요. 흰흙, 그걸 갖다 뭘 만들어요? 옹기 만들고 도자기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녹양동 일대가 거기에 뭐가 있을까요? 가마골, 도자기 굽던 곳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것은 바로 지금 그 녹양동 경주채씨 사성공파 후손들이 이제 그 후손들이 국가시책도에서, 이게 언제냐면은 1970년도에 2년도에 박정희 정권 때 북한의 대전차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방어선을 구축할 때에 녹양초등학교 근처에서 이 여방골로 이장한 묘역의 모습이에요. 거기 낙골당도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금호동 꽃동네 연지현씨 가문에 대한 얘기로 하겠습니다. 이 꽃동네라고 하는 것은 하금호의 별칭입니다. 원래 지명은 경기도 양주 시북면 서울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서울에 관련된 지명에 대한 그 설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서울에 관련된 것, 하나는 꽃동네에 관계된 건데, 자, 여기에 보게 되면은 이게 그 1910년에 30년 조선 총독부에서 만든 지도예요. 여기 보면 금곡리가 있죠. 가로 안에 들어갔어요. 여기는 금오리가 있죠. 가로 밖이에요. 여기는 중서오라고 가로쳤고, 여기는 하서오라 가로쳤죠. 그렇게 요걸 바탕으로 해서 여기는 금오리라고 쓴 것은 상서오리예요. 그래서 1914년 4월 1일 전국 행정구역을 통폐합하는 과정에 상서오리, 중서오리, 하서오리 중에서 이걸 통합해서 금곡리하고 해서 금곡의 금자와 서오리의 오자 앞에서 금오리라는 동네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 금오리, 서오리의 지명을 물어봤더니까 여기 현재 연지현씨 정치회장인 현병권 씨가 이야기하기를 양주면 서북면 서오리였어요. 소랭이 부르다가 소리 발음이 늘어져서 서랭이가 됐다라고 해요. 그런데
인터넷 뒤져봤더니 선행이가 아무래도 이상해. 뒤져봤더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금호동은 포천에 살았던 병접판서 서생이 서울로 왕래할 때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당하였으므로 서쪽 마을에 호랑이와 늑대같이 욕심이 많은 인정이 없는 사람들이 산다 하여 선역 서자에 호랑이 호자와 늑대 랑자를 합해서 서호랑리라고 불렀다. 이게 변해서 서호랑리 소랭이 하다가 서울이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왜 그러면 서쪽이라고 했을까요? 여기가 축석곡이에요. 여기가 포천 가는 길이에요. 여기가 노원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노원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길이 간북직도예요. 간북직도. 요 길이 간북직도인데 요게 바로 부용천입니다. 요 부용천. 그게 부용천 따라서 죽석고개로 올라가는 길이 있죠. 그래서 어때요? 궁천으로 가잖아요. 그 길의 서쪽에 있다라고 해서 서쪽 마을 서호랑리 서랭이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6.25 이후에 이 서울이 하금호동 이 바로 요 산맥이 있잖아요. 이 산맥 요게 바로 천보산이에요. 천보산에 가면 무슨 무덤이 있어요? 족두리 무덤이 있어요. 병자호란 때 여진족이 누르하치가 이쪽에 우리나라 와서 인조가 그 삼제도 굴욕을 당했잖아요. 그러고 났더니까 너희 왕족 쪽에 공주가 있으면 우리 시집 보내라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여기 전주이씨 서울에 살던 전주이씨 가문에서 공주를 이렇게 해서 시집을 보내요. 그리고 배 타고 가다가 서해바다에서 그냥 바다에 빠지셨대요. 그래 돌아가셨대. 그래 족두리만 주워 와서 여기다 묻었다고 해. 족두리 무덤이 있어요. 여기 천모산 올라가면은 저도 올라가 봤어요. 그런데 자, 원한을 가지고 돌아가신 분을 누가 잘 섬겨요? 원한을 가지고 돌아가신 분은 대표적으로 무녀들, 최영장군, 대표적으로 서해 바다에 사시는 만신들이 최영장군 으로 쳐요. 또 하나 인경업 장군. 그런데 이쪽 둘이 무덤의 주인공이 옹주였잖아요. 원원이 억울하게 올라갔으니까 이 천보산 자락에서 스님들이 많이 와서 절을 졌어요. 절을 지다 보니까 6.25 이후 절을 많이 지다 보니까 이부 스님들이 밖에 나갔다고 돌아가다가 택시기사에게 절동네에 갑시다 라고 그랬어. 절동네를 다른 말로 줄이면 뭐라 그래요? 요즘 줄이면 절골로 갑시다 그랬으니까 이곳에 살던 사람들이 어때요? 이 하서울이 하금호에는 맨 중의 자식들만 사느냐는 불안감을 가진 게 돼요. 하금호라는 이름이 잊어질 것 같아서 하금호의 중의 자식만 있는 동네로 인식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마을 노인들이 길가에 꽃을 많이 심어 꽃동네를 만들고 성냥 라이터 수건에 꽃동네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글귀를 새겨주셨던 것이 꽃동네 유래의 원천이 됐다고 의정부 문화원에 발간한 의정부 이야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곳에 이 평조는 누구냐? 25세 현식하라는 분입니다. 자, 여기에 조금 전에 쪽두리 마을과 더불어 전주시가 살았던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분들은 그 본관지 평안북도 영변이 예전에 명칭이 고려 때 연주였어요. 이때가 연주에서 박천, 연천, 철원을 거쳐서 19대 조에 와서 포천에서 5대째 살았어요. 19, 20, 21, 22, 23, 24까지 그 6대를 살다가 거기에서 바로 현식하라고 하는 분이 금오리에 대릴사이로 살게 됐어요. 그때부터 5대째 29세까지 독자로 이어져 왔었어요. 자, 요게 바로 원래
25세 현식하라는 분의 무덤이 을지대학병원 있잖아요. 담벼락 안에 옛날에 미군 부대가 있던 자리에 있었던 묘역 사진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장 공고라고 나와 있어요. 문묘 이장 안내문에 보게 되면 언제까지 이장하라고 할 때 요 밖으로 이장을 해왔어요. 자, 그리고 요 밑에 사진은 요거는 지금 포천에 있는 신분면 신공리 기피울 선영에 있는 19대부터 24세까지 선영에 있는 묘를 지금 볼쳐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25세 식자 할아버지만 전주시 처가에 델사이로 오셔서 설행이에 처음 정착했다. 그런데 언제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아마 병자호란 이후인 것 같아요. 이쪽에 델사이로 오실 때가요. 자, 그리고 요거는 지금 얘기 한때 호적의 본관지를 연일로 등재됐다. 요것은 현 종칠회장 현병곤 회장의 할아버지가 호주로 되었다라는 기록이에요. 1913년 8월 27일 호주 등재. 증조부는 현종묵이고 조부는 현부악이에요. 여기 본관을 보게 되면 뭐라 썼어요? 연일이라고 써 있어요. 연일. 연일이라고 썼다는 얘기는 이 연주현 씨는 고려 중기에 무신정변 시기에 아주 평안북도 영면 연주를 거점으로 하는 토세력이었어요. 연주 도령을 이룬 현담윤 그분의 후손들인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본관이 무려 106개로 분파됐어요. 그 고려 때 이제 집안이 번성하면서 막 여러 곳에 나뉘어 살다 보니까 그 살던 곳이 다 본관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가 실황공 현담윤의 시조를 모시던 동조 동근 같은 할아버지 같은 뿌리 자손으로서 영조 23년 1747년 정묘보를 만들 때와 1982년 임수벌을 관행할 때 본관을 연주로 통일하기로 했다고 해서 현재는 연정현씨가 아니라 연주현씨예요. 그래서 여기 보이면 초수고서부터 80호까지 족보를 쭉 만들어 오는 과정에 그 옛날에 전라도 어느 곳 사는 정치 어른들이 족보를 편찬하고 현시들이 모여 사는 집성을 찾아다니면서 그 비어돈을 걷어갔어요. 이 양반들이 저희 집안에서 돈을 받아갔으면서도 족보를 간행할 때 올리지 않았어요. 1901년에 간행된 신축보를 사수보라고 하는데 저희 윗대 선조들이 거기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1901년까지의 최익현 선생이 기록한 그 서문을 쓴 그 사수보에는 여기 의정부 연주현씨 집안은 영동 전공파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언제 빠졌냐? 1924년, 1957년 두 번이 빠졌다가 1982년 75 때는 다시 올라갔어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문을 빛내는 인물들을 찾으려니까요. 기록이 없어요. 족보에 언제 태어나서 언제 돌아가셨던 날들 불분명해. 자식이 누구만 있다만 기록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연지현 씨의 내력과 그의 중시조들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연주현 씨의 현씨는 세종실록 지리지에 그것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세종실록 지리지 평안도 영변 대도호부조에 보게 되면은 고려 초에 입진성 연주성에 들어온 집안이라는 기록이에요. 그 중에 6가지 집안을 얘기해요. 자, 현씨, 이씨, 골씨, 박씨, 양씨, 최씨예요. 이 6개 집안 중에 제일 앞에 현씨가 나와 있죠. 그건 무리가 가장 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또 하나 특이한 게 고려 초기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태조 왕건이 고구려의 옛 영토를 회복하기 위해서 남쪽에 살던 사람들을 북쪽으로 이주시키는 3인 정책을 펼쳐요.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현씨만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의주에서. 원래 의주에서 연주로 내려왔다. 압록강 유역에서 청천강 유역으로 내려온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연씨들은 고구려를 개통으로 천도성이 있었잖아요. 고구려 개통으로 발해 지역, 발해와 연결되었던 우리 민족인데 고려 초에 이제 어때요? 지금 우리나라 송나라 여진 거란이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편입되어 가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평, 강화는 경기도고, 청라, 경주는 경상도고, 남원은 전라도예요. 그래서 이제 시조 현담년 고려 명종때 조이청을 반란을 평정했어요. 조이청은 서경 유수였어요. 병조 참판을 지냈는데 이분이 서경을 거점으로 40개 자비령기고 40개 여성을 호응을 받아서 무신정변, 이의민, 정중문을 타도한다고 나왔는데 공개롭게도 연주도령이었던 현담윤만 겁을 해요. 사자를 죽이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어때요? 명종 때 조이청의 반란을 지려한 공로로 연주 도령으로 계속 연주에 살게 해줬고 그의 아들 현덕수 이분이 과거 시험을 보게 해달라고 했을 때 명종이 거부해버립니다. 그런데도 이분은 어때요? 연주 도령의 아들로 큰아들로 있다가 점차 공적을 쌓아서 외직을 돌다가 매직 도관 낭종, 이분 낭종, 병부 낭종, 병부 상서, 호부 상서를 역임하면서 어때요? 중앙정계에 진출하면서 문벌귀족으로 탈바꿈을 해요. 그의 동생, 셋째 동생이 다 과거 급제를 해요. 그러면서 요 기록이 나와 있는 게 바로 고려사 현덕수 열전이 있어요. 고려시대 잘 나갔던 인물이기 때문에 열전이 만들어졌고 그 열전과 더불어 고려사 절에 보면은 이분이 어떤 인물인가라고 해서 지금 얘기하는 최당이라고 하는 분, 최선, 장자목, 이준창, 백강신, 고영중, 이세창, 조통 이분들이 다 문관들이에요. 문관들과 60세 이의 기로서를 만들어서 한가로이 시문을 즐기는 그런 역할을 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평안북도 북계 지역의 토 세력이었다가 군인 세력이었다가 중앙경계에 진출하면서 군벌귀족으로 변신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고려제의 무신정변 시기지만은 아주 빼어난 집안으로 이해됐고요. 그의 후손들이 요것은 지금 고려사에 나와 있는 현덕수 열전에 대한 얘기고 요 얘기는 지금 요거 고려사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원본을 이제 복사해 온 겁니다. 자, 그리고 연주연씨 2세의 삼형제가 중앙지역 진출하면서 본관을 떠나서 새로운 세거지 마련했다. 그러다 보니까 연주연씨가 아니라 성산현씨, 회원현씨, 순천현씨, 회원은 책령이에요. 그렇게 바뀌게 되면서 연주연씨로 인물을 냈던 분이 관봉현상벽이라는 유학자, 강문 8학사의 한 명이고 외암 이관과 더불어 낭론을 즐겼던 이천 정명도 그분들의 학설이 낭론이에요. 이기 이론은 이론은 아닌 그거 있잖아요. 그 낭론에였고 또 하나 현약호, 삼벽당 현약호는 조선 중기에 서인의 거두 누구예요? 우암성철 선생이죠. 동양주자라고 칭하는 그분의 제자 중에 누가 있냐면 농암 김창협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의 제자로서 아주 학덕이 뛰어난 분이 삼벽당 현약호라는 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창원현시로 뛰어난 분이 현석규, 그 효령대군의 선녀 사위예요. 그러니까 효령대군의 손자 서원군의 딸인데, 딸에게 이제 장가들었는데 이걸 누가 준비해서 줬냐? 공교롭게도 수양대군이 아직 잠저에 있을 때, 세조가 되지 않고 잠저에 있을 때 서울에 과거보다 왔던 현석기를 보고 사람 괜찮네 라고 했을 때 마침 효령대군이 누구예요? 수양대군의 큰아버지죠. 둘째 큰아버지가 야 수양아, 내 손녀 딸 서원군의 딸이 이제 관연한 여식이 있는데 시집 보내겠지 않았냐, 너 한번 사이값만 골라봐라 그랬더니까 수양대군이 그 좋은 사이를 구하려면 이 사람보다 나을 게 없습니다 라고 해서 현석규를 추천해요. 옛날부터 영홀과 선비들은 초에 많이 나왔으니 만약 이 사람이 선비 집안이거든 혼을 정하여도 됩니다 라고 했는데, 정말로 창원현시 현석규를 통혼을 해서 사이 삼았더니까 과거의 급제에서, 이게 과거 급제야, 국조방목의 기록이에요. 그 다음에 또 성종 때 재상을 지냈던 인물로서 당시의 명망의 재상이 되어왔다는 기록이에요. 그 다음에 연전시 유학자로 드러난 사람이 회당 현익수라고 하는 분이에요. 함경도 종성, 육지대 자배각에 있는 분이 얼마나 학득이 높았으면은 안동김씨 의정을 지냈던, 순지 때 의정을 지냈던 김이교가 여러 번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와요. 한계도 종석이 안 나오고 자기 스승 구암 이원배의 심상, 돌아가시던 3년상을 읽고 그 문집을 정리하면서 학자로서만 남았어요. 그 다음에 또 현씨 집안에는 또 독립운동을 했던 현천묵, 현익철, 현정경 이런 분이 있는데, 이분들이 모두 의정부 연주현씨 집안 박천 출신 열이거든요. 영동종공파가.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자, 요게 영동종공파 선영입니다. 뭐 특징이 게 하나 보이지 않나요? 묘비가 하나도 없어요. 자, 여기가 지금 여기가 이제 그 담벼락 안쪽에 이 담벼락 너머가 25세 현직가 입향조의 무덤이 있었는데 이걸 이장해서 일로 옮겨왔는데, 선영에는 묘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또 족보에도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연지연씨 집안에 많은 인물들을 한 번에 그냥 얘기한 겁니다. 자, 그리고 요것은 25세, 26, 27, 28, 29세까지 다 뭐예요? 독자예요. 그 다음에 30세에 와서 오용제를 뒀어요. 31세, 32세 와서 제자 돌림이 17형제예요. 이때부터 집안이 번성해서 꽃동네 40호 중에 30호 이상이 다 연지연씨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한번 봐야 될 것이 이겁니다. 요 사진 두 장은 평석, 바로 33세 평자 석자 어른이 자식이 없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의 그 부인 윤난이라고 하시는 분이 종부인데, 구대 종부인데 어때요? 집안을 이어기 때문에 여기 지금 얘기하는 종건의 둘째 아들 재형을 양자로 입적했어요. 양자로 입적을 해서 살다가 바로 80여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때 양자로 가신 분이 이제 그 현재영 씨인데 어때요?
왕자로 양모의 상복을 입을 때 예의를 지긋이 하겠다고 해서 굵은 제복에 여기 동장, 예전부터 굵은 제복을 하게 되면은 아버지가 돌아갈 때는 사시사철 푸르고 마디가 있는, 안과 밖에 마디가 있는 죽장을 지어요. 아버지가 돌아가면은 애간장이 끊어지는 슬픔이 있다라고 해서 죽장을 짓고, 어머니가 돌아가면은 오동나무장 동장을 집어요. 동장은 두드리면 통통 소리 나지만 오동나무 동자가 같을 동자와 같이 아버지와 같이 슬픔이 같습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동장을 짓고 장례를 치르는 장면인데, 여기가 지금 얘기하는 상녀를 모셔놓고 여기에 영좌가 있죠. 영좌. 여기 헌백을 모셔놓고 조금 전까지는 뭐예요? 조문을 받았던 것을 증거해요. 여기 X자로 이렇게 나무가 있죠. 요거는 간음대를 해서 상녀를 고정시켜 놓고 지금 운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 운구해서 여기 하관한 장면인데, 이 장례 절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를 보세요. 여기에 있는 이 담벼락을 쳤던 철망, 이걸 일본말로 아나방이라고 그래. 아나방. 구멍 강철판. 이게 미군들이 2차 세계대전 때 활주로를 만들거나 돌아가서 그 모래 사막을 갈 때 이걸 깔면 차들이 쫙 잘 갈 수 있게끔 쓸던 강철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강철판을 담을 쌌다. 이것은 요 담 너머는 캠프 SA윤이라고 하는 그 의정부 캠프예요. 여기에 처음으로 이 캠프를 개설한 부대가 1954년 12월에 미군 미 8사단 제36 공병단이 처음 주둔했던 시기인데, 요 산 넘어가 담벼락 넘어가 연지현시 선영이었어요. 그러니까 1954년에 그거를 어때요? 수용을 하다 보니까 이 산소가 그 안에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을지대학병원이 들어서면서 다시 이장 공고를 받아서 이제 현재 요곳으로 이주해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연지현 씨도 13대 4대 근 400년간 여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위정 가문의 후예들 사권의 세 번째 집안으로 등재를 하게 되었습니다.